SNS에서 유명세를 떨친 한 남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망했습니다. 슈퍼카를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2천만 원 정도 하는 뭐 그런 오토바이를 쓸 것도 타고 다니고 걸친 옷만 지금 1억짜리다. 우와. 그는 29살에 엄청난 재력을 자랑했는데요. 현금으로 물질돈으로만 1,000만 원 이상 일찍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와. 돈 자산이 71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금액이 치킨 금액은 다들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재력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답니다. 뭐죠? 지난 4월 20대 재력가를 만났었다는 민서 씨. 재력가 강 씨를 알게 된 건 화성 채팅으로 소통하는 SNS였습니다. 실제 강 씨가 참여한 채팅 화면인데요. 최대 5명까지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예.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친구도 만들고 이제 취미생활 같은 것도 공유하고 싶어서 가입을 했었는데 민서 씨가 가입한 SNS에서 그는 이미 유명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끌고 다니면서 이러면서 막 나 오늘 돈 이만큼 벌었다 막 현금 눈치를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뭘로 돈 벌었냐? 아 역시 부자다. 역시 클래스 다르네. 그는 스포츠카에 고급 외제차 여러 대도 자랑했다는데요. 맞네요. 민서 씨는 강 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몇 차례 채팅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기 집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방송에 내비치더라고요. 집 내부도 괜찮아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 쟤는 부자구나. 자기가 뭐 걸친 옷만 지금 1억짜리다. 뭐 반지부터 목걸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래요. 2천만 원짜리래요. 이야. 수많은 고가의 액세서리들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와. 한 일주일 뒤에 또 제 방송에 찾아와가지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제 만나죠. 옷도 사고 이제 뭐 하고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강 씨는 본인을 사업가라고 소개했답니다. 아구찜이랑 이제 커피숍까지 앞에서 자기 명 이제 7개 정도 자기가 운영하고 있고 자기가 본사 대표인데 자기 명의 지분으로만 가지고 있는 커피숍이 뭐 5개인가 6개라고 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요? 회원 수가 수백 명이 되는 오토바이 라이딩 동호회도 운영하고 있었던 강 씨. 와. 우리 대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파송비도 다 우리가 되어 있고요. 앰뷸런스가 같이 따라갈 거예요 항상. 동호회에서도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강 씨한테 부자라고 하고 뭐 재벌이라는 소문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막 자기 뱅크랑 은행 거래 내역들을 짜라를 보여주면서 야 보이지? 막 이러면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76억이 찍힌 통장 내역도 보여줬다는 강 씨. 76억이요? 라이브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나 사실 너 말을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가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고백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뭐 너도 내에서 나 보지 않았냐? 난 솔직히 너 마음에 든다고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하더라고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두 사람. 그런데 걔가 제 거 뭐 카드도 사용하고 비상금 대출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제 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대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2달간의 교제 기간 동안 강 씨가 민서 씨 명의로 무려 8천만 원을 대출에 사용한 겁니다. 1,6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부터 고가의 제품들을 구매하느라 하루에 2천만 원을 쓰기도 했다는 강 씨. 너 어차피 이제 내 여자친구인데 내가 경제적인 능력 너 관리해주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이제 딱 보더니 야 너 대출 한도랑 신용카드 한도가 왜 이렇게 낮냐? 야 너무 심각한데? 이러는 거예요. 아유. 참. 제가 이제 신용 그 대출을 받자고 대출 한도도 내가 올려줄게. 내가 쓰고 금방 갚으면 이 한도 바로 올려진다고. 내가 좀 많이 쓰고 갚아줄 테니까 자기한테 맡기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도 부자 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래. 막 오히려 막 자기가 역반화장을 하더라고요. 뭔데? 하지만 2달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강 씨. 뒤늦게 차용증을 썼다는데요. 민서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사기 정보 조회 사이트에 강 씨를 검색해봤답니다. 우연히 검색한 이름이 6개의 게시물이 짜르르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랑 똑같이 일치하는 대출 사기를 당했고 카드 사기를 당했고 그분들한테도 혹시나 몰라서 얘기를 나눴는데 다들 뭐 연인을 가장한 약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저만 만나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화상 채팅 SNS를 통해 재력을 과시한 뒤 친분을 쌓고 여자들과 만난 강 씨.
민서 씨와 비슷한 시기에 강 씨를 만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또 있다고요? 제 차를 잠보로 가져가고 오토바이를 제 카드로 샀는데 오토바이는 2천만 원 정도예요. 아이고.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대출은 A씨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요. 본인 집에서 대출이 시행이 됐어요. 차에 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끌고 갔어요. 자기 집으로. 고속도로니까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200 넘게 밟으니까 내가 말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제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무서웠죠. 강 씨에게 대출금을 받기 위해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걔가 하라는 대로 카드도 줬고 돈도 다 줬는데 돈 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가면은 대출이 더 시행이 되기만 하고 돈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이후 강 씨는 강압적으로 4차례에 걸쳐 A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전부 가져갔다는데요. 아이고. 이야. 그런데 강 씨가 만나는 여성들에게 한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 강 씨는 B씨의 명의로도 5천만 원을 대출했다는데요. 에?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죽여버리겠다.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니네 부모님 내가 어떻게 뭐 결부시켜버리겠다. 너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니라고. 너 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요. B씨 또한 돈을 받기 위해 강 씨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사람이 이제 강제로 저를 이렇게 안은 상태에서 갑자기 핸드폰을 제 앞으로 이렇게 비추더라고요. 비추면서 앱이라는 걸 켰어요. 근데 이거를 키면서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 라고 시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고 불쾌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 그걸 강제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화상 채팅 SNS에서 재력가로 통하던 강 씨. 하지만 그의 재력 뒤에는 수천만 원씩 갈취당한 여성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 중인 오토바이 라이딩 동호회에서는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기호 1번 네 뭐가 만세. 뭐죠? 오토바이 라이더들 사이에서 유명한 한 카페에서도 강 씨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불법 일을 해나? 어떻게 돈이 많지? 그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차도 지금 이제 문 이렇게 열리면 차도 꼭 반쪽 자리에 이제 남들 지나다니는데 세대될 수 있는 자리에 혼자 가로를 하게 되고. 강 씨가 타는 오토바이 역시 고가의 제품들이었다는데요. 20대, 30대 초반은 살 수가 없는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출고가가 60만원밖에 하는데 그거를 파는 데 있어서 유인병이나 200~300만 원 정도 사요. 그런데 지난 10월 강 씨가 이 카페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예약을 한 겁니다. 저랑 이제 행사 예약을 되고 이제 돌아서 형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왜? 많이 안 좋아요 평이 어느 정도인데 그랬더니 여자애들도 같이를 해요. 아, 오토바이 라이더들 사이에도 소문이 돌고 있었나 봅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도 막 손님들도 밤에 이렇게 왔었는데 한 20대 초반 되는 여자애들한 2~3명이 같이 와요. 여자애가 오토바이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느낌? 약간 무서워하는 느낌? 강 씨는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과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은 강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취재 중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강 씨가 동호회를 만들기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남자. 현금으로 뭉칫돈으로 막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동호회 사람들에게 커피나 그리고 음료수 이런 것도 무료로 사주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구나.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비롯한 일부 동호회 회원들 또한 강 씨에게 수천만 원을 대출해 줬다는 겁니다. 동호회 회원들까지도요? 이분 역시 현재 5천만 원을 대출해 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차에 사람을 그냥 한 명 태워요. 돈을 해주면은 뭐 똑같이 아마 비슷한 오토바이를 한 대 사주겠다. 대신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2개월 동안 해서 내가 그 돈을 갚으면서 너한테 생활비를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해요. 하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데요. 강 씨가 자랑했던 재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갈취한 돈이었던 걸까? 제가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어요. 자기 명의로 된 게 없으니까. 특정한 직업도 없고 이러니까. 직업 없는 건 어떻게 하세요? 자기 말로는 투자를 한대요. 프랜차이즈 사업에. 근데 그게 뭐 투자야. 그냥 누가 봐도 됐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다 리스였고 여자애들한테 뭐 가게, 카페 이런 거 창업하게 한 다음에 창업대출, 가게대출, 담보대출.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마. 피해자들에게 프랜차이즈 카페 여러 개를 운영하며 투자한다고 말한 강 씨. 이는 사실일까? 해당 프랜차이즈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강 씨가 카페 매장을 오픈할 때 도와줬다는데요. 카페를 운영했던 건 사실인가 봅니다. 자기 비서 놓고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고 들어서. 씨가 실제로 운영한 건 딱 한 개의 카페였던 거죠? 네, 그렇죠. 한 1년 정도 했나? 대충 작년 한 봄 정도 해서 이번 연도 봄 정도에 도망간 것 같아요. 가게 오픈에 필요한 자금 1억을 본사에서 대출해 한 개 지점을 오픈했다는 강 씨. 근데 그 돈을 안 갚고 도망간 거예요? 보통 장사 안 되면 어쨌든 돈 갚아야 되지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니 폐업을 하고 내가 딴 데서 갚아서 하겠다. 그게 아니고 보니까 도망간 거예요. 폐업을 하고. 근데 보증금이 있잖아요. 가게 보증금이. 자기 돈이 아닌데 이제 그것까지 들고 다 날라버린 거죠, 이 사람이. 이야, 연락을 뭐야? 했는데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아, 참 어이가 없네요.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강 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 씨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상황. 그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집에서 나오는 강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 여기 MBC 실화탐사대에 나왔는데요. 그 씨죠? 네.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사기를 치고 돈을 안 갚을 생각이었으면 계좌를 안 받았죠. 솔직히 어쨌든 돈이 뭐 수십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6천, 뭐 8천 이렇게 돼서 하면 2억, 3억 정도는 되니까. 2억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대신 나한테 1년만 시간을 달라. 1년 안에 끌 테니 나한테 1년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야, 이거 뭐. 그건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차한테 얘기했어요. 왜냐면 나도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저도 알다시피 작은 돈을 만져봤던 놈도 아니고. 얼마나, 그럼 보통 얼마나 규모 있어서 만지셨던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한 많게는 한 1, 20억까지도. 빌렸던 돈은 언젠가 갚을 거라는 강 씨. 만나던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강제로 승강계를 받고 뭐 했다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집까지 가서 바로 비슷하게 신고하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몇 달 동안 신고를 안 하고 저랑 연락을 하고 어디야 보고 싶다 밥 먹으러 가자라는 연락을 두고 하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후 자리를 뜨는 강 씨. 그런데 취재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그쪽 내용 알고 있는 애가 가능하면 연락처 좀 그쪽한테 주라 그래서 네. 내가 연락 달라고 그랬거든요. 뭐예요? 누군가 제작진과 빨리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작진이 급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필이면 저희가 지금 피해자를 제가 구출하고 있는 도중에 가셨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도주를 시켰어요. 제작진이 강 씨를 만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 씨의 집에 감금돼 있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었거든요.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를 밀치더라고요. 제가 헤어지기 전에 그러면 내 돈을 다 달라 그랬는데 너 그게 목적이었구나 그러면서 너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옆에 붙어 있었냐고. 폭력적인 강 씨에게서 도망가기 위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는데요. 계속 못 나가게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신용카드가 원래 2개가 있었어요. 근데 2개를 더 만들고 한도를 다 쓰고 담보대출로 받고. 피해자 카드로 돈을 써야 하니까 집착이 심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을 만난 당일에도 여성의 돈을 갈취하고 있었던 강 씨. 전문가는 강 씨의 수법을 어떻게 볼까? 나름대로의 자기는 주특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철저하게 착취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그 금전적인 이득 또는 어떤 성적인 욕구 이런 걸 채우는 그 과정이 이 사람에 있어서는 대단히 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 대해서 사기치고 협박하고 또는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것은 아주 전문화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의 사기 행각을 멈출 방법은 없는 걸까?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조사가 더디게 되고 있다는데요. 강 씨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랍니다. 여러 건이 접수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피해자가 소재불명이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뭐 수배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사실 저희가 직접 그 분을 만나긴 했거든요. 소재 불분명을 끝나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소재 불분명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말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본인 말로는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그건 혹시 예정된 게 맞나요?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고 까봐야 아는 거지. 제가 뭐 그거 나오기로 했다 안 나오기로 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 씨를 고소한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상황. 금전적 피해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취득한 범죄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득액이 5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상습범이 될 수도 있죠. 사기의 상습으로 더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강 씨의 범죄. 피해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강 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는 또 다른 피해자. 이분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고소 접수한 지 1년째예요. 그냥 뭐 거의 1학분 되는데. 아이고. 하지만 최근에서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원래 연락 안 해요. 최근에. 한 번도 안 오고 어제 온 거예요. 씨한테 이제 계속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가 그게 왔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 피해자들한테 자기를 가만 놔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조금도 갚지 않았다는 강 씨. 저는 이제 빚을 다 못 갚아서 회생 집어넣었거든요. 원내돈 빚이 이제 달달이 생긴 거 그게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그 생각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피해자 분들 없으면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휴. 전화 가겠다. 전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돈 언제 줄 거야? 내가 줄 수 있지만 건들지 말아달라고. 뭘 건드린다는 거야? 난 돈 달라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경찰에 가 신고했지. 나를 건드리면 누가 됐든 나는 진짜 걔네들 위치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사람 썼고 걔네들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미 다 알 만큼 알고 있고 진짜 나는 내가 기억가면만 있어도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사람 그만 좀 내려. 지금 똑같은 피해자들, 똑같은 그 피해를 당했거든요. 아마 그렇게 고소를 공동으로 한다면 좀 신속한 집중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경찰 조사가 좀 조속히 진행돼서 마땅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